자, 수요일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또 네. 지난주 우리 교수님을 화나게 한 이슈가 있을까요? 뭐 어제 뉴스 요즘 안 보셨어요? 화가 안 나시네요. 나요 나. 아, 나긴 또 납니까 또? 김건희 김건희 왜요? 뭘 왜요라뇨? 그 녹음 파일 나오면 못 봤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는 계속 검찰, 그러니까 김건희도 문제지만 네. 검찰이 왜 이 모양인 거예요 대체? 그 뭐야 대신증권 그 계좌 관련해서 네. 뭐 녹취록은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미래에셋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왜 조사 안 한 거예요? 다 있는데 조사 조금만 해보면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사람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직접 조사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관여했던 게 거의 뭐 많은 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검찰은 안 봤을까? 봤는데도 뭐갔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체. 사실 이제 내란 종식시켜야 되고 특검들이 출범이 됐고 이제 곧 수사를 하겠지만 네.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진실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엄벌해야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검찰이 아니고 도둑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막은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면 볼수록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에 똑바로 잘 파헤쳐서 병원 가 있던데? 병원 갔어요. 이런 아니 그리고 뭐 예. 모르겠어요. 우울증이 지병이라고 그러는데 박지훈 변호사도 우울하다, 진짜. 누구 때문에 우울하다. 그 말 하고 싶어요. 맞죠?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뭡니까 이게? 그걸 지병이라고 입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니 뭐 아프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왜 특검 출범하고 수사 진행하려고 하니까 입원을 특검도 하는 있고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3차 통보가 온 그러니까. 날 그날 입원했습니다. 그것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 사람답게 않아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답게. 정말. 아유 정말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예. 자 우리 최진무 교수님하고는 또 미디어나 언론 얘기를 그렇죠. 좀 하는데요. 언론 전문가잖아요. 예, 전문가시니까 미디어 오늘 우리 뉴스토마토 대통령실이 출입 자격을 다시 허용을 했는데 저는 이게 왜 예전에 퇴출이 된 거죠? 왜냐면 미디어 우리 미디어 오늘하고 뉴스토마토 아니, 뉴스토마토 먼저 네. 얘기하면 지난번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제 지금 의원이 됐죠. 의원 그 당시 됐죠. 이제 전 대변인이 남영신 육참총장, 육군참모총장, 네. 청공, 김용현 공간 둘러봤다라고 말한 거를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청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대통령실부터 고발을 당했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를 교체를 하려고 했어요. 대통령 출입 기자를 교체를 하려고 했더니 계속 미루고 있다가 무기한 연장업 출입 기자단에서 뉴스토마토 기자를 퇴출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출입을 못하게 만들었고 예. 미디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 오늘은 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22년 6월부터 출입 기자 교체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은 4월에 네. 미디어 오늘이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두 언론사 모두 다 대통령실을 출입을 못하게 됐었죠. 기자단이 자기들이 이렇게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따돌림 시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자단이 뭔데 이래요? 원래 그러니까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의 잔재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기자단이 없는데 일본이 유일하게 이제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자단이라고 하는 기자들 어디 출입처가 있잖아요. 네네. 뭐 대통령실이든 국방부든 외교부든 기자단을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간사를 뽑아요. 네. 그럼 그 간사가 이 정부 부처의 홍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관이든 누구든 예. 이 사람과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자단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누구를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말이 신기하네요. 안 되는 그게 거죠. 뭔데요? 자기들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지 솔직히 얘기하면. 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뭘?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옛날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면 촌지를 전달하는 통로였어요. 뭐 돈 나쁜 짓을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기자단 간사한테 돈 주면 그 사람이 나눠주는 거 언론사들. 그래서 네. 우리 그 부처에 좀 좋게 써주세요. 예. 기사. 이런 식으로 이제 로비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애야 된다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러니까요. 병폐가 있고 기자단이 카르텔이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러면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지금도 계속 잔존하고 있는데 저는 기자단 이 제도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자단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보도자료도 못 받아요. 아하. 그 왜냐면 기자단 내에만 주거든요. 자기들만. 근데 예. 이게 기자단에 안 들어간 사람 취재하고 싶어도 취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접근권이 없고 정보에 대한 이런 불평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미디어 토마토나 아니, 미디어 오늘이나 뉴스 토마토나 언론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죠. 퇴출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싶기도 되는 하고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이러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기자가 더해요 보면.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같이 앞으로 항의하고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같이 항의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지. 하여튼 어쨌든 이제 복귀를 한 겁니다. 네. 출입 회복해서 우리 뉴스토마토도 대통령실 가서 보도자료 좀 받고 예, 취재도 취재도 좀 하고. 하고 예. 이게 뭐라고 이거를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G7 참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전용기 안에서 열었습니다. 거기서 또 MBC 얘기를 했더라고요. MBC 그 네.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 때 네. MBC 그때 전용기 탑승 불허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야 그게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타고 갔네요. 그래도. 이번에 갔어요. 그게 네. 당연히 2022년 1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시간으로 보면 뭐 거의 3년 다 3년 다 돼가는데 됐네요. 예. 예.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 때문에 MBC를 결국 전용기에 태우지 않아서 논란이 네. 됐었는데 이 얼마나 치졸한 문제입니까? 치졸할 뿐만 아니라요. 네. 전용기라고 하는 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전용기에 타는 기자들은 자기 타는 비용 다 내요. 방송사에서. 아하. 무료로 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용기 타고 갈 때 그 비용, 식사 비용 이거 언론사가 다 지불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뭔 대통령이 자기가 뭐라고 이거를 탄다 못 탄다 자기 거예요 전용기가? 뭐 자기 아니죠. 거냐고. 아니에요. 국가 거잖아요. 국민의 네. 세금으로 운영. 그러면 특정 언론사를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말이 안 아니 되고요. 불리한 것도 아니죠. 했잖아. 했는 말을 보도한 거 아닙니까? 아, 자기들 잘못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길 일이 노릇인데 그러니까 말이 거기 안 또 돼요. 장단을 맞춰가지고 뭐랬죠 날리면 이렇게 했나 날리면 바이 이렇지. 이거 말도 안 바이든이 되는 아니라. 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호응하는 또 응. 언론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군데만 한겨레하고 네. 경향만 같이 탑승을 안 해서 거부를 했죠. 네. 이건 문제가 있다. 다른 언론사들은 좋다고 타고 갔어요 또. 아 그것도 그러면 좀 공간이 문제인 좀 거지. 더 나서 그런 건가요? MBC 배웠으니까 한겨레 경향 안 탔으니까 우리 뭐 크게 또 넓게 탈 수. 그 언론사들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같이 항의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MBC 타셨죠? 네.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다. 정부의 비판적 기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전용기에 탑승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쩌면 당연한 당연한 얘기인데 거죠. 네, 윤석열 맞아요. 때 윤석열 정부 때 그게 정반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또 눈에 띄는 게 네. 원래 그 풀 기자단 말고 기자단. 비풀 기자단도 네. 이번에 G7 같이 할 타고 때 왔어요. 갈 수 있으면 네. 와라. 그러니까요. 요거가 사실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의미가 같아요. 있죠. 예. 그 비풀 기자단이라고 하면 이제 기자단에 들어가지 못한 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도 열어줬다는 건 대단히 이거는 언론의 어떤 자유나 아니면 언론이 보도하고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기자의 수가 확 줄었잖아요. MBC뿐만 아니라 또 숫자를 줄였어요. 아니 지금 싫은 사람 다 네. 빼버리니까 그러죠. 풀단만 들어가게 네. 만들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숫자를 늘린 거예요. 늘리고.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탑승 물론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전용기에 이제 좌석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 수준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비풀단, 풀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원하면 탑승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언론에 좀 더 친근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요. 예. 박지원 변호사 생각해 보세요. 대선 과정이나 민주당 대표할 때 이재명 대표에서 기사 쓰던 사람들 생각하면 안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어요? 저라한테요. 저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계속 비판만 네, 네. 비판도 아니죠. 음. 그냥 비난. 비난하는 그런 기사만 썼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많잖아요. 다 왔어요. 그 사람들도 예. 조중동뿐만 아니라 예, 예. 뭐 경제지들 많잖아요. 만약 이런 경제지. 식이면 조중동 몬타죠. 그렇게 하면 안 생각하면 되죠. 윤석열 같이 생각하면 그러지. 하면 안 되죠. 기분 나빠. 예. 타지 마. 타지 마. 이러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그러지 않고 모두 다 네. 경제지, 예. 조중동 이런 거 다 보수 경제지 언론. 조중동이 문제가 컸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예.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까지 다 들어오게 했으니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죠. 그 전용기에 음. 제가 알기로는 다 돈 내고 타는 걸로 알고 돈 내고 있거든요. 타요.
비용도 공짜로 타는 내요. 것도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걸 권력화 시켜가지고 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타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술이나 먹고 거기 축구 경기 봤다고 막 자랑하고 그 말이나 됩니까? 할 일이 안 되지. 퇴사인데 외국에 가면서 의전이나 이런 거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프리미어 봤다고 그 기억 납니까 윤석열? 저는 기억나고요. 네. 하얀 종이 아무것도 안 써진 거 이렇게 놓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언론 관계도 좀 제대로 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언론 얘기 좀 더 해보면요. 국내 주요 뉴스 브랜드 15개 신뢰도 측정을 했는데 MBC가 유일하게 MBC 뉴스가 60%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어떤 의미냐면 MBC가 신뢰도가 높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국민들이. 이게 어디서 조사한 거냐면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의 부설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있어요. 이게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물론 조사 대상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언론사가 뭐냐, 어디냐 이걸 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응답한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1%가 MBC를 꼽았어요. MBC 뉴스를. 그만큼 국민의 신뢰가 높다. 지금 보시면 보이잖아요. 예, 지금 예. 쭉 보면 신뢰함 증감률도 보이고요. 쭉.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참 이제 본인들의 정책 성향이 일정 부분 묻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1%를 얻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높은 그런 퍼센테이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 언론 뉴스 한국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1%로 전년도와 동일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사가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겹쳐 있잖아요. 지금 2025년도 발표인데 네. 그러면 2025년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내년 거예요. 내년. 내년에 얼마나 오르냐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얼마나 언론 항의가 바뀌었냐를 볼 수 있는 거다. 지난해와 올해가 전체 한국 언론의 뉴스 신뢰도가 31%로 동일하다고 한 것. 이게 조사 대상이 48개 나라거든요. 네. 그중에 우리나라가 몇인데 아니죠? 37이에요. 37이. 아, 엄청났네요. 창피해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석열 정권의 폐예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게 뭐 들어왔으니까. 있어요? 없죠. 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올해부터 내년까지 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 YTN 보니까 네. 이게 신뢰도가 줄었어요. 1%씩 줄었어요. 음. 뭔가 이 두 방송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KBS. KBS는 48%인데 마이너스 3%. 예. 그러니까 3%가 줄었고요. 지금 줄은 거죠. 봐봐요. 네, KBS 네, 네, 같은 경우에 어디 있죠? 저기 있잖아요. 중간에 있죠. 48% 마이너스 3% 줄은 거고요. 네. YTN은 1%가 줄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좋은 데다가 더 줄은 건데 이게 결국은 KBS나 YTN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친정부적 성향으로 불려지는 그때 이제 분들이. 뭐 김백, 박민 김백, 예, 이랬죠. 그렇죠. 예. 김백 같은 경우는 유진이라는 회사가 YTN을 인수해서 최근에 보니까 경찰이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수 네.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방송사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정권 낙하산 네. 인사들이 왔다라고 비판이 있고 YTN 같은 경우 노조가 지금 로비에서 그 퇴진 사장 퇴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셨죠? YTN 거기 입구에. 방송국의 앞에 네. 그 다 천막 쳐놓고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KBS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네.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준다고 그 시청자 위원들을 초대해가지고 시청자 위원 전국대회를 연다는 사실 여기 알려져서 이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전국의 KBS 방송사들 있잖아요. 지역 예. 방송사들 거기마다 시청자위원회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서울에도 시청자위원회가 있지만 뭐 광주, 예를 들면 대구, 대전 이런 데도 KBS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 지역 방송사마다 시청자위원회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유는 이거야. 박장범 사장 입장에서는 수신료 통합 징수법안 이것도 누가 이걸 막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했잖아요. 그래 골치 윤석열이 아플 거라고. 했잖아. 불리하게 안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합치게 아이고 만들었어요. 잘한다. 잘한 게 뭐가 있노? 그러니까 원래는 합쳐서 내게 돼 있던 그러니까요. 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갈라가지고 못 했잖아요. 니들이 내겠다가 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합쳐줬어요. 해주지 마. 그래, 해줬어 근데 해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민주당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그 시청자 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자기들 열린 음악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통합 징수를 축하하는 열린 음악회를 잘한다. 주고 거기에 초대를 한 거야.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초대하고 만찬도 하고.
그러면서 비용을 대준 거예요. 네. 거기 오면 이제 뭐 제주 MBC 같은 제주 KBS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비행기 비용. 그다음에 이제 버스 대절해서 오는 네. 경우 버스 비용, 그리고 이제 만찬 비용 이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사람들을 서울로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시청자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의를 하면 회의비 수당을 받아요. 돈도 받습니까? 매달. 예, 네. 예. 예를 들면 회의를 열잖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뭐 방송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 회의비 수당 주고 뭐 어떤 방송사는 식사도 제공하고 이러거든요. 네. 저도 해봤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KBS는 아니지만 예. 그러면 KBS는 나를 한 번도 시청자위원으로 초대한 적이 없어요. 싫겠죠. 찍겠지. 예. 왜냐면 보통 이제 사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청자위원들을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통비, 식비 이런 걸 제공해 준 거예요. 네.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박장범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 성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박장범 이거를 이제 통합징수법안 처리를 지원해 달라고 아마 요청한 것 같고 각 지역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이걸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박장범 사장이 이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본인의 치적을 좀 더 홍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KBS 지금 뭐 박장범 사장을 이렇게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럴 수는 없고요. 예. 하려면 이제 만약에 물러나게 한다면 이렇게 가능하죠. 예. 해임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윤석열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해가지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보통은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네. 법과 이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도 건드려가지고 그걸 건드리죠. 야 잘못 썼네. 네, 그런 거죠. 배임 그런 거죠. 횡령이다.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려면 감사히.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KBS 이사를 교체를 해야 돼요. KBS 이사가 네. 지금은 이제 여당에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의 야당이죠. 네.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구성이 돼 다 바꾸면 있으니까 되죠, 그거야. 이사를 교체하고 그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내고 해임이 되면 바로 이제 바뀌게 되죠. 아니 그래서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아, 정권만 그렇죠, 계속. 바뀌면 네. 간단히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사를 싹 바꿔요. 이사를 네, 바꾸는 거는 뭐 제한 없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사 바꾸고 그거 안 바뀌려고 또 소송 걸고 그렇죠, 가처분 그렇게 걸고 하죠. 네. 이러는데 그런 다음에 이사회에서 해임. 해임해버리면 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반복이 그런 됐던 것 방식이죠. 같은데 네. 그게 계속 되면 되느냐 공영방송에서 그러니까요.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 관련해서도 5년의 어떤 청사진을 좀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했는데 방통위 구조 개편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 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물론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두 가지예요. 네. 기재부를 재정 두 개로. 기획재정부인데 이거를 예산처와 기획처로 바꾸는 바꾸고. 문제, 요 논란. 그다음에 검찰청, 네. 예, 사법개혁이죠. 기소청과 네. 중수청으로 그게 이제 바꾼다고 우선순위예요. 예. 그 두 개가 우선순위니까 요걸 먼저 할 거고요. 이제 방통위 관련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 문체부가 언론 관련된 기능을 좀 더 나눠 갖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이걸 하나로 묶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통위 체제를 그냥 두고 문체부가 갖고 있었던 언론 그 관련 기관들 이쪽으로 이관하고 과기부가 갖고 있던 언론 관련 기관들 이쪽으로 이관하는 방법. 네. 요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독임제 기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 기구잖아요. 네. 야당도 2명의 위원을 네.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일반 부처처럼 만드는 방법, 미디어 부 이렇게 하든지 언론 미디어 부 이렇게 하든지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장관과 차관을 네. 그런 방식으로 갈지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죠. 이 부분이 논의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지난 4월에 발의를 했는데 네, 이게 맞아요. 방송사법인가요? 뭐 방송 3법, 예, 사법이라고 볼 수도 예, 있겠죠. 같이 다 한다 그러면 네. 요게 다 지금 그대로 통과되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먼저 가장 우선 처리할 게 두 가지라고 기획재정 기재부하고 이 검찰청 네.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그게 때문에 가장 크니까. 그걸 먼저 하고 이게 아 근데 그것도 미루다가 잘못해가지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시겠지만 이거 통과 법은 올라갔는데 결국 미루다가 안 됐죠. 안 됐잖아. 안 돼가지고 그렇죠. 박민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 3법 플러스 예. 하나 이제 사법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방통위 설치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이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최민희 의원이 낸 안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지만 네. 그 당시에 방통위 설치법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회의 정족수였어요. 2명이서 모든 걸 하니까 네. 최소한 3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회의를 열도록 만드는 거. 네. 요 부분. 요 4명인가? 3명인가 4명. 그 네. 이제 의무적으로 재적 위원을 좀 더 명확하게 쓰자라고 해서 그것만 바꾸는 거였고 최근에 나온 이제 받고 나는 방통위원 숫자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이건 그렇죠. 조금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일단은 방통위원도 만들어야 되고 개정안에는 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이런 네. 등등의 얘기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쩝니까 이 사람 와가지고 뭐 동문이시잖아요. 예, 동문. 뭐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학교 뭐 예. 같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예, 같은 학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예. 이 사람이 지금 국무회의 참석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참니까 이 사람?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물러나는 게 맞죠. 네. 아니 정권이 바뀌었고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정권 바뀌었으면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죠? 예,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게 핍박받아서 이제 어디 보수 지역에 아하. 지자체장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면 6월이잖아요. 대구시장 선거도 대구시장 지금 있겠네요. 거기 자리도 비어 있는 대구 상태고 사람이니까. 물론 뭐 예. 경쟁은 해야 되겠지만 뭐 본인은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뭐 보수의 여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더 국무회의에서 뭐 발언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 지금 뭐 그것도 그러지만 수사도 좀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죠. 법카 잘못 쓴 것 때문에. 빵 사 먹었는 거 그것 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문제되고 와인 있지 산 거, 않습니까? 그다음 자기 집 주변에서 쓴 거. 왜냐하면 대전 MBC 사장 때 법카를 지급받은 거니까 네. 대전 지역을 벗어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본인이 뭐 야간에 그 대학원 다녔다잖아요. 네. 서울에. 네. 그때 썼던 뭐 예를 들면 관용차를 이용했다든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임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임 사유가 발견되면 예를 들면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벌이 들어가면 해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러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수사 내용에 따라서 해임이 가능하다. 물론 임기는 보장된 게 맞아요. 그러나 해임 사유가 발생하면 해임할 수 있거든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기 딴 사람들 법인카드 쓴 거는 뭐 몇만 원짜리도 금방 찾아내더만. 그러니까. 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먹었는데 왜 못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예. 검찰이나 경찰이 못 제대로 찾아요, 따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빵집에 생각해요. 안 갑니까? 아, 뭘 안 가요? 그것도 뭐 빵은 또 얘기 집어넣지도 않았더라고. 성심당은 또 뺐던데요. 압수해가면서 딴 성심당 데는 다왜 중요하지 그러는 않습니까? 거예요? 거기 가서 100만 원 이상 뭐 샀다며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빵을 한 번에 구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룬 것도 윤석열 정권의 비호였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는 똑바로 수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해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법인카드로 빵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빵이 그 뭐 더 이상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 사 먹었으면 죄를 졌고 죄를 네. 졌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끌고 끌다가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뻗대고 앉아가지고 뭐 자기하고 심소리 다 하고 나라 운영을 맡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3년이잖아요. 3년이죠. 엄청 많이 남았네요.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있을 수는 진짜.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뭐 나라가 뭐 장난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수사가 저는 뭐 상식적인 관점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이유로 해서 해임해야 된다. 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조사 결과 수사 결과 보고요. 예. 자, 요 사진 하나 저희가 좀 놀라운 사진 하나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온라인 상에 요게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예. 전환기 씨죠. 네, 전환기 이 전환기 씨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훈장을 걸어주는 이 사진. 네. 야, 이거 어떤 사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야, 근데 이거 뭐 놀랍네요. 좀 보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표정을 아. 보세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메달을 걸어주는데 그 팔짱 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 보세요. 전환기 씨 손 보면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왼쪽, 왼쪽. 아, 팔이 보이네. 네, 팔이 보이잖아요. 손이 보이네. 근데 보통은 훈장을 저렇게 수여하면 저런 자세로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보면 웃지도 않고 지금 딱딱한 얼굴이잖아요. 예.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이
그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가짜 사진이라고 팩트 체크에 가짜입니까, 나섰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왔어요. AFP 통신은요. 아하. 13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훈장 받는 전환기를 조작된 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미국의 자유훈장을 받은 공화당 후원자 사진의 전시 모습을 합성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지난 11일 보수 성향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의 목에 대통령 자유훈장 메달을 걸어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를 했고 네. 이 이후에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전환기 씨가 받은 게 아니라는 팩트 체크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여성분한테 이렇게 네. 자유훈장이네요. 네. 표정 보세요. 저분 예. 웃고 계시잖아요. 예. 팔도 내려와 있고. 예. 근데 전환기 씨 사진 왼쪽 거 보세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보니까 저 이런 말 좀 머리가 너무 커요. 전환기 씨가. 머리 너무 큽니다. 이게 아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아, 보이네.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보이네. 훈장을 주는데 저런 표정으로 있진 않아요. 사람 누가 저 여성분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팔도 내리고 있고. 아니 대통령한테 훈장 받으러 가서 어느 누가 이러고 있습니까? 팔짱을 그러니까요. 끼고. 합성도 좀 제대로 하든가. 아니, 뭐 하도 너무 보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긴 한데 저렇게 저런 사진이 도는 이유가 트럼프가 뒤에 있다. 그런 트럼프가 전환기를 밀어준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 이거 얘기를 하고 아닙니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 말이 되냐고요. 왜 트럼프가 전환기를 뒤에 트럼프가 있어? 전환기를 알아요. 모르지 아는지 모르지. 미스터 전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환기 선생 이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SNS에 올렸잖아요. SNS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어요? 전환기 선생 대단하다. 진짜 애국자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애국자 뭔 이거 상관인데, 웃기는 거지. 이게 이걸 뭔데? 보고서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환기 씨가 만약에 진짜로요. 네. 전환기 씨가 트럼프 대통령 이거 받았다면 일반 언론에 보도가 돼야 돼요. SNS에 올라올 게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받았다면 사실이라면. 보도해가지고 뭐 홍보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뭐, 당연하죠. 뭐 전환기도 뭐든지 간에 네, 누구든. 예. 근데 이거를 아니 이 정도면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환기 씨가 받았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SNS에 올렸어. 근데 그걸 보고 그럼 의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이 정도로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AF 통신도 그렇고 미국 언론들은요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트럼프보다 머리가 훨씬 큽니다. 뭐 엄청 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생각하고 보니까 좀 잘 만들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짱 아니 어느 누가 훈장 받는데 이러고 있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머리 크기로 한 박지훈 변호사 머리가 큰데. 아니 머리가 너무 커요. 저 봐요. 표정이 그리고 저런 표정을 누가 짓냐고. 건방지잖아요. 그렇지. 안 맞아 이게 사진이 얼굴하고. 근데 저 사진 그대로 보면 여성분 보세요. 받는 분. 아, 진짜 받는 분. 이거 적절합니다. 예. 좋아하고 비율도 맞고요. 웃고 그다음에 손도 머리 내리고 크기도 있고. 맞고요. 알겠습니다. 좀 댓글에 이발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환기 씨 이발하러 온 느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